화면 보이시나요? 마이크 일단 들리시나요? 네. 이거 내 핸드폰 켜놨네. 네, 일단 1월 12일 에세이콘 첫 발표, 일단 저의 챗GPT 토바보기 챗GPT는 무엇인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챗GPT를 하면서 관련된 기술을 쭉 나열해 봤는데요. 일단 챗GPT가 지금 제일 많이 쓰이는 그 부분부터, 그리고 인스트럭트 GPT가 챗GPT가 인스트럭트 GPT의 기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스트럭트 GPT와 그리고 GPT 3.5 그리고 GPT 2.0 그리고 마지막으로 GPT와 같은 근본 기술을 공유하는 버트까지 한번 이야기를 쭉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이 요즘 굉장히 핫했던 그런 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입력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을 자연스럽게 나오고, 이런 게 누구나 이 챗GPT를 사용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서 누구나 여러 가지 결과를 볼 수 있었고, 이걸로 시를 써보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코드를 부탁하든 아니면 코드 해결법을 부탁하든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는 모델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해서 이거에 대한 모델에 관련된 내용을 깊숙이 시작해보도록 합니다. 일단 요거는 그 챗GPT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제인데요. 이제 예제가 어떻게 동작하느냐를 먼저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용자가 요청을 합니다. 이 코드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 나는 어떻게 고치냐에 대해서 그 문장을 물어보고요. 그리고 밑에 문제가 생긴 코드를 첨부합니다. 이렇게 첨부하게 되면은 챗GPT는 다른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내가 못 만든다.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를 달라고 다시 응답을 하게 되죠. 여기서 또 다시 사람이 요청합니다. 난 이거 내가 볼 때는 겉부분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채널의 문제 같다. 라고 다시 정답을 말해주죠. 그러면 그제서야 채널에 대한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런 거는 연속된 대화를 통해서 지금 모델이 결과물을 낼 수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생각보다 정확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영광을 했었죠. 이렇게 결과물이 좋게 나오는 챗 GPT지만 우선 일단 이 GPT의 약점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챗 GPT가 유명하고 다들 알게 돼서 지금 꽤나 충격을 받았지만 사실은 챗 GPT보다 GPT 3.5가 조금 더 성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GPT 3.5 말고도 다른 회사들이 만드는 언어 모델의 생성 모델들이 사실상 성능이 더 좋게 발표되어 있습니다. 즉 챗 GPT는 저희가 만나는 4,000원 중에 그냥 최악체인 그런 상황이죠. 또 모델은 수론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답변을 낼 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코드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 때문에 코드에 고장이 생겼다라고 그 질문자에게 답변을 이렇게 주는 반면에 챗 GPT는 그냥 이 질문에 해당한 답변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답변으로 내기 때문에 근거가 없이 그냥 자연스러운 문장만 나오게 되는 거죠. 또한 이렇게 모델 학습 과정 중에서 정확도를 높이려고, 그러니까 덜 틀리려고 학습을 시키다 보면은 모델이 답변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이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라고 모델에게 요청하면은 그건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그냥 선 긋고 끝나게 되는 거죠. 또한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고 아니면 살짝만 다른 뉘앙스에 대한 질문을 넣더라도 다른 결과물, 그리고 엄청 이상한 다른 결과물, 그리고 목적과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질문에 엄청난 의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긴 대답에 대한 편향성이 존재하는데요. 이거는 모델 학습 과정에서 긴 대답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무조건 긴 대답이 많이 생성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약점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계속 약점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일단 몇몇 가지 약점을 얘기해 드렸는데 이 약점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모델이 학습하는 것과 그리고 모델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딥러닝 모델들은 블랙박스라고 해서 내부에서 있는 파라미터들이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구성돼서 나올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입력값과 그리고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안에서 어떤 정책을 사용했다 정도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따라와 주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챗 GPT가 어떻게 발전해 왔냐에 대한 그림인데요. 일단 2020년도에 GPT-3가 있었고요. 이거 2022년 얼마 전이죠. 이때 인스트럭터 GPT라고 GPT-3 위에 RLHF라는 기능을 더 넣은 인스트럭터 GPT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 챗 GPT, 여기에 안전 기능이 추가된 챗 GPT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챗 GPT가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스텝을 나온 게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스텝은 인스트럭터 GPT랑 똑같이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챗 GPT가 설명하는 부분인데, 우리 모델은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그러니까 RLHF, 그러니까 강화학습인데 사람의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으로 학습했다. 그리고 이것은 same method as instructor GPT와 같은 방법으로 학습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학습 데이터도 인스트럭터 GPT의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만들어 온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인스트럭터 GPT에 대해서 들어가 보자면은, 인스트럭터 GPT에 대한 특징들을 조금 나열해봤는데요. 84%의 높은 신뢰성, 그리고 도움이 되고 정의롭고, 그리고 문제가 되지 않는, 그리고 1.5연의 데이터가 들어있고, 컨텍스트 윈도우는 이 답변을 생성할 때 생각하는 고력의 문맥의 양입니다. 이 문맥의 양이 기존의 1.9배 많은 걸 보고 만든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챗 GPT와 인스트럭터 GPT가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천천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롬프트 데이터셋에서 저렇게 질문할 데이터를 하나 고릅니다. 예를 들어서 레인포스먼트 러닝, 그 6년 전에 사용한 강화학습에 대해서 설명해줘 라고 질문하게 된다면은, 여기서 라벨러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 라벨러가 이 응답에 대한 그 자연스러운 문장을 일단 직접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생성한 거를 GPT를 파인 튜닝 하게 됩니다. 즉 GPT란 모델에게 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응답이 자연스러운 거야 라는 이 데이터쌍을 직접 학습시키는 과정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그 응답이 나왔을 때 자연스러운 문장을 나오는 이 한 가지 모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쓰는 거는 리워드 모델이라는 거를 이제 좀 만들 건데요. 그래서 일단 프롬프트에서 한 가지 또 질문을 꺼냅니다. 그러면 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 응답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네 가지 응답에 대해서 사람이 또 우선순위로 매깁니다. A, B, C, D 중에서 D, C, A, B가 제일 잘 만들었어 라는 걸 만들고요. 이거를 리워드 모델에 학습시킵니다. 그러면 즉 리워드 모델은 A, B, C, D 이렇게 네 가지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 네 가지 문장 중 가장 잘 만든 문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모델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정리하자면은, 지금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든 모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모델 중에 잘 만든 모델 하나를 고르는 모델, 이렇게 총 두 가지 모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화학습으로 최적화할 차례인데요. 일단 요청을 합니다. 저 동물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이야기를 써줘 라고 요청을 한다면은, 아까 봤지 저거는 초기화하는 단계인데요. 일단 모델을 생성 모델 초기화 시킵니다. 그리고 그 생성 모델 초기화된 걸로 모델의 결과물을 뽑습니다. 그 뽑아낸 결과물 중에 결과물이 나오면은 그거에 대한 스코어는 아까 만들어둔 RM, 즉 평가 모델로 얼마나 잘 만들어지는지 평가하게 되죠. 그렇게 잘 만들어지 평가하고 나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걸 다시 처음 모델로 적용시켜서 계속 순환하고 반복해서 강화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강화학습을 하는 거를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즉 사람의 피드백을 이용한 강화학습을 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일반 텍스트가 있고, 이걸로 자연스러운 문장을 하는 모델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생성한 모델에서 사람이 스코어링을 해서 스코어링만 하는 리워드 모델을 만듭니다. 이 리워드 모델 가지고 다시 모델을 학습하는 일련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게 챗 GPT와 인스트럭터 GPT의 핵심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RLHF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델에도 적용되는 핵심 기술인데요. 그래서 저는
챗GPT 하면은 이 RLF를 제일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챗GPT와 인스톡GPT가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내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남은 부분은 어떻게 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성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가장 인스톡GPT랑 비슷한 부분인 GPT 3.5에 대해서 얘기를 보자면은 이 GPT 3.5 중에 최근에 나온 모델 중에 하나는 1750억개의 파라미터를 가집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는 모델 사용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고요. 오픈 AI는 이것 때문에 1조억 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서버를 빌리고 있고, 이거를 9에서 12개월 동안 학습합니다. 이게 GPT-2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습을 돌리면은 저희 서버실에 있는 컴퓨터로 한 일주일이면 학습이 되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성능과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학습시킨 결과물이면 결과 자연스럽게 나오는, 볼 수 있는 그런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PT-3이나 GPT-3.5 같은 경우는 GPT-2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주는 거에 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 전체를 올려주지 않습니다. 공유하지도 않고요. 대신 그냥 API 형태로 이걸 써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만 남겨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GPT 2.0에 대해서 어떻게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었냐를 보면은 일단 GPT 2.0이 이렇게 문장을 생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성하는 게 어떻게 생성하게 되냐면은 오토 리그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요청에 대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만들고 그거를 출력을 하는데 이 출력물을 다시 자신의 입력으로 돌리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출력과 출력이 계속 반복하게 되면서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드는 게 초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GPT 2.0의 핵심은 저 오토 리그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태그로 기반으로 가장 추가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쭉 문장을 입력하다가 저 서머라이제이션 문장을 입력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약된 문장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태그와 문장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입력을 하고 계속 합격하게 되면은 어떠한 문장이 들어왔고 저 서머라이제이션 태그가 입력이 되면은 그 다음에 요약된 문장이 자동으로 생성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GPT에 대한 모델들이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그리고 구조를 트랜스포머라고 부르는데요. 이 트랜스포머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저에서는 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비슷한 결론은 버트가 있습니다. 버트는 지금 구글이 챗 GPT 때문에 지금 사업이 뭐 어떻게 된다, 미래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고 있는데요. 구글이 선택한 버튼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그거 조금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은 일단 GPT는 아까 말했듯이 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 버튼은 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미를 잘 함축된 그런 숫자 배열을 만드는 데 초점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문장 입력되면 숫자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저 의미 있는 숫자는 저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어 보이게 됐지만 저렇게 요약된 데이터를 딥러닝 레이어를 깔게 되면은 그걸로 분류 학습이라든가 다른 거에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인튜닝한 예제를 보시면은 일단 문장과 문장을 넣어서 분류하는, 그러니까 이 A의 문장 그리고 B의 문장이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한 분류 작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문장에 대해서 클래스 라벨, 그러니까 이 문장이 스팸메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부분, 아니면 욕설이 포함되는지 아닌지, 혐오 문장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별하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 아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QA 모델, 그러니까 기계 독해라고 말하는 부분인데요. 즉 이 문장과 질문과 그리고 본문이 있을 때 본문 중에 어떤 부분이 이 질문에 해당하는 정답 위치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학습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문장들이 있고 그 문장에 대한 문장이 어떤 게 그 대명사가 뜻하는지 아니면은 이 단어가 고유명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그런 부분까지 버트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기 제가 말씀이 좀 모델이 조금 복잡하고 난해가지고 최대한 약간
주력으로 사용된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계속 말하다 보니까 엄청 길어져가지고 조금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좀 완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네네. 제가 대부분을 그러니까 약간 정책상으로 조금씩의 변화는 조금 있지만 일단 가장 큰 차이는 학습 파라미터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예를 들어서 GPT-2 그 약간 도식한 그림이 없긴 한데 한 1000배? 100배 이 정도의 크기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나올 GPT 4.0도 기존의 3.0에 비해 몇 배나 더 큰 배율로 더욱더 많은 학습을 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네, 세이프티 레이어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세이프 레이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 다시피 약간 혐오 발언 그리고 문제가 되는 발언을 막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막도록 일단 방어막이 생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가 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일단 첫 질문부터 강화학습이 들어가는 게 일단 맞고요. 근데 그 강화학습을 하는 모델을 저희가 사람의 피드백으로 일단 강화학습을 하는 모델을 만들었다에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학습 과정에서는 그 강화학습에 대한 결과와 일반 모델의 결과가 한꺼번에 나오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모델과 그리고 학습하지 않은 모델 두 개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도 꽤 흥미로운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이거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